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독점입니다. 독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뭔가 좀 나쁘고 비싸기만 하고. 근데요, 과연 독점은 사회에 해롭기만 한 존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반전 매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독점의 두 얼굴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애용하는 바로 그 책, 원샷 2L3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으니까요. 뭐랄까, 잠들기 전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개념이 머리에 착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독점을 비판하는 걸까요? 그 답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사회적 비용, 특히 후생손실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부터가 모든 분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뭔가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제일 커지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격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하고 똑같아져서 자원 낭비가 하나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독점 기업은요, 셈법이 좀 다릅니다. 얘네는 가격이 아니라 물건 하나를 더 팔 때 추가로 버는 돈, 즉 한계 수입이 추가 비용,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을 딱 멈춰버려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완전 경쟁 시장보다 물건은 덜 만들고 가격은 더 비싸게 받아 챙기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산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우리 사회 전체의 파이, 총 잉여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독점 평가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소비자부터 볼까요? 원래 A, B, C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독점이 되니까 B랑 C를 뺏기고 A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럼 소비자가 뺏긴 B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생산자 주머니로 쏙 들어갔습니다. 생산자는 원래 D랑 E를 갖고 있었는데 소비자한테서 B를 가져와서 B 플러스 D가 된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럼 소비자가 잃은 C랑 생산자가 원래 갖고 있던 E는요?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갔죠? 바로 이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B는 그냥 주인이 바뀐 건데 C와 E는 아무도 갖지 못하고 그냥 허공으로 휙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누구의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총잉여, 즉 C와 E를 합쳐서 우리가 후생손실 또는 사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소비자의 손해도 아니고 생산자의 이익도 아닌 그냥 우리 사회 전체의 순수한 손실인 거죠. 경제학자들이 독점 얘기만 나오면 눈살을 찌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 후생 손실은 보통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우리 어릴 때 배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높이는 뭐냐? 독점 가격에서 한계 비용을 뺀 것, 즉 가격이 얼마나 뻥튀기 됐냐 이거고요. 밑변은 생산량이 얼마나 팍 줄었냐, 즉 완전 경쟁 생산량과 독점 생산량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원리 아주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독점이 왜 비효율적인지 그 주범인 후생 손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독점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 어두운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독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독점의 단점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방금 지겹게 얘기했던 후생 손실, 사회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 둘째, X 비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경쟁자가 없으니까 기업이 그냥 배째라 하는 거예요. 에이, 대충 만들어도 어차피 우리 거 사겠지 하면서 비용 절감 노력을 안 하는 일종의 경영의 나태함이죠. 셋째, 지대 추구행위. 이건 기술 개발 같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 독점 자리를 지키려고 정치인한테 로비를 하는 등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낭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가 소수의 독점 기업한테 쏠리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겠죠. 와, 이렇게 단점만 들어보면 독점은 완전 공공의 적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경제학의 묘미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독점의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 단점들 옆에 장점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규모의 경제.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 사업 같은 거요. 이런 건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회사가 크게 운영하는 게 훨씬 싸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독점 이윤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거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죠. 불필요한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독점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독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장 멋지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거인 조지프 슌페터죠. 슌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점 이윤이야말로 혁신을 위한 달콤한 보상이다. 단기적으로 좀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독점이라는 엄청난 당근 때문에 기업들이 미친 듯이 혁신 경쟁을 하고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독점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서 사회에 후생 손실이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둘째, 동시에 혁신을 유도하고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를 막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독점의 이 두 얼굴, 상처와 약을 모두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렵죠? 가끔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혹시 공부하다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하고 저 짱박사가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